예. 아이고 우리 한 마리. 시청자니까 그냥 거기도 쫙 가세요. 전직 공무원.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참 선수. 그냥 내집 사하는 국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 먼저 가. 어디가? 예. 같이 가자고? 거기 같이 저는 아, 나 소식이 선약 있어. 예. 선약 있어. 아이고 바쁘냐? 어? 아이고 나저 대식어 보고 인사드리는데 결혼 원고점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오십니다. 시청에 다녀오셨다. 네. 이 차 져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에 가서 신고 전화가 왔고요. 부족합니다만 이제 오늘 사실상 첫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오늘 출마 선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좀. 네, 먼저 좀. 취재 같은 거. 네, 네. 갑작스러요. 갑작스러요.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고요. 또 많은 시민들, 또 많은 전문가들 만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전주시장 출마를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슬로건을 침체된 소비도시에서 생동하는 창의도시로 잡은 것은 침체된 소비도시라는 게 이게 상대적 개념이긴 해서 이걸 뭐 꼭 그 개량화해서 할 건 아닌데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이 전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전주가 이제 한옥마을이라든지 전주천을 통한 뭐 생태환경이라든지 또 한옥마을 통한 이 전통의 또 그 발전 가능성 또 탄소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의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였는데 역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침체된 소비도시다 이렇게 그 자긍심을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전주의 자존심을 부활하는 4가지 해법을 제가 지금 보도자를 통해서 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주시가 이제 전주시에 계신 분들이 전주시 내 시각을 가지고는 전주가 크게 성장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 도에서 근무하면서 전주시는 약간 제가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13개 시군의 맏형벌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로 500만 명 온다고 자랑하기보다는 한옥마을 500만 명 오면 100만 명은 지난 마이산으로 또 순창으로 부안으로 김제로 이렇게 보내주고 상생하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도에서 8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시각들을 충분히 시야를 가지게 됐고 또 전주라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성장할 만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 또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관점에서 전주를 봐야 된다. 서울의 관점에서 중앙의 관점에서 그래서 대외협력국장하고 또 정무부지사 하면서 오랫동안 서울에서 일을 하고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런 이제 전국적 관점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주의 여러 가지 그 4가지 협법은 충분히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전주의 현안은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경기장 문제라든지 또 버스파업이라든지 도심 열선 문제라든지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또 나름의 해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선거 과정 열심히 하고 또 선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도 저는 뭐 선거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정치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치가 변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선거 과정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선거 과정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뭐 당선이 되거나 또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깨끗한 정치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들과 같이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자 출판 기념일 얼마 정도 여러 가지 질문. 출판 기념회 네, 얼마 정도 예상? 오시는 분? 네, 오시는 분 얼마 정도? 지금 제가 전북대 문화관, 전북대 삼성문화관을 했는데요. 거기가 1,500석 정도 될 걸로 보고 1층 1,000석 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5,000명 정도. 종합경기장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라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종합경기장은 워낙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종합경기장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이 이제 그 쇼핑몰,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느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확고하게 반대합니다.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는 게 우리 전주의 이 서민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이 경제를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호텔 컨벤션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텔 문제는 이제 적자 때문에 호텔을 짓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 지금 쇼핑몰을 주게 된 그 계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주가 관광도시로 500만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하루도 자고 가지 않는 도시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1박을 하고 가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1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 전주시에서 호텔 컨벤션을 결정한 이후에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호텔이 가장 필요한 기관이 바로 기금운용본부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호텔은 분명히 흑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걸로 보고 호텔은 뭐 쇼핑몰을 주지 않아도 저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컨벤션 문제는 이제 재정 투자 사업인데 그것은 원래 계획대로 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위치를 종합경기장을 위치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현재 지금 시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종합경기장을 부수고 이제 다른데 또 경기장을 짓는 게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종합경기장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국체전을 처음 치렀던 굉장히 추억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호텔 컨벤션 이후로 부수고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안전 통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네, 저는 전주안전 통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정무부지사 하면서 전주안전 통합을 같이 추진했던 사람이고 또 실패를 했는데 그 또 거기에 동시에 또 책임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앞으로 전주안전 통합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는 전주 안주가 나눠져 있지만 기능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는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기능적으로 내용적으로 통합이 된 이후에 안주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그 통합에 대한 공감들이 형성이 되면 그때 통합해야 된다고 보고 누가 그 시장이나 군수가 되든 저번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민 의견 확인한 게 지난해였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해 주민 의견을 확인했는데 그 임기 4년 동안 다시 주민 의견을 묻거나 추진하는 것도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기간이 네. 너무 짧아서 네. 보게 되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임기 4년 내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기능적으로 내용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저번처럼 전주시에서 뭐 이제 이미 이제 불가능한 일인데 이제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완주 군에 대한 직접적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는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런 거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축제를 같이 한다든지 이제 시내버스 요금 뭐 그런 문제 다시 그 재논의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또 성과를 끌어내면 완주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시점에 가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 중에. 예. 국군 개발 차원에서 이제 네. 그 상호사단부지 에코타운 조성 계획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물은 다 해소가 됐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항공대 이전 문제인데 이게 또 임실지역하고 별부가 돼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네. 해결을 하고 가야 될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나요?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말씀 드리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가 구도심이 생기고 결국 이제 그 구도심이 슬럼화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이르렀는데요. 저는 전주가 구도심이 생기고 또 슬럼화되는 그런 현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도시가 팽창하는 게 그 1번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도시 팽창과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도시가 밀도 있고 굉장히 잘 그 공동화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이런 혁신도시 같은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혁신도가 생기면서 이제 아파트 이동이 이제 확 생기고 또 공동화가 생기고 뭐 서부 신시간도 그랬습니다만 또 이제 법원하고 검찰이 법조타운으로 가게 되면 또 그쪽에 이제 공동화가 생길 거고 또 에코타운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또 이제 거기에 공동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코타운 정도는 이제 이미 뭐 확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개발이 되겠지만 그 이외의 도시 팽창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우리 도시가 밀도 있게 또 그 구도심이 생기지 않게 성장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항공대 이전 문제는 그 문제는 저는 역시 임실 군민하고 뭐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뭐 저도 도에서도 임실과 또 3호사단과 전주시 사이에서 뭐 역할을 이제 도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또 사실은 전주시와 또 임실군 대화가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전주시장이 된다면 완주 저 임실 군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시정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참 문제점이 갈등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버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갈등 상황들이 일어나고 또 되게 시에서 보면 어떤 한 방향으로 분명히 집중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 나가시나요? 지금 이제 저도 그 도에 있으면서 이제 갈등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단체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그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이제 풀 수 있는 갈등 조정 기구가 있고 또 민간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것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그 갈등 조정 협의회라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면서 이 갈등 문제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갈등 문제가 특히 자치단체 경우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한쪽을 권고하거나 해서 들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중재자의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중재자가 어떻게 중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 문제라든지 특히 버스 파업 문제는 노노 갈등, 노사 갈등, 노하고 행정하고 또 사측하고 행정하고 계속 꼬여져 있는데 이런 과정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제도적 문제라기보다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문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 문제는 제도적인 것보다는 역시 중재자의 노력이라든지 중재자의 신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오픈마인드, 따뜻한 가슴, 또 행정이 이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노력하는 그런 영혼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어야 이게 해결된다고 보고요. 꼭 반드시 제도나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아까 경기장 보수
부수는 것은 이제 반대한다고 이제 정치하는 것인지 그거 하나 하고 컨벤션은 다른 데다 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지가 있는지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임정혁 군수가 이제 그 민주당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뭐 밀어내지 않으면 이제 민주당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임군수도 그 파괴력이 있을 텐데 경선에서 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네, 일단 종합경기장은 이제 그 부수지 않겠다 이런 뭐 확정적인 말씀보다는 종합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쾌적하고 또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부수지 않으면서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다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부지는 컨벤션은 가장 효과적인 게 호텔하고 같이 딸려 있어야 컨벤션도 또 호텔도 시너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제가 뭐 정확히 짚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 부지 구하는 것은 썩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호텔 부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송천동 어린이회관 그쪽이 굉장히 그 건지산이나 이런 울거지고 또 그 앞에 덕진공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호텔의 최적지는 지금 송천동 어린이회관 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벤션을 지을 만한 지금 그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 문제는 그것은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임군수님께서 그 경선에 뛰어들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임군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내셨고 또 정치력도 뛰어난 분이고 그래서 아마 가장 강력한 뭐 라이벌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민주당 주자는 저 또 진봉원 변호사님, 임군수님 세 분으로 되는데 앞으로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들어올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안신당 쪽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선은 임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경선 결과는 뭐 여러 가지 방식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어쨌든 임군수님보다는 좀 뒤져서 나오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뛰어드셨을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으셔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본인이 어떤 강점을 내세워서 어떻게 신뢰가세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 주신 건 아니고요. 네, 엎치락 뒤치락 하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경선에 뛰어든 것은 그 상대를 보고 뛰어든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더 강한 분이 있고 또 약한 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뛰어든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뭐 일을 하고 싶어서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는 사실은 초반이고 또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고 보고 또 안신당과의 관계도 거기서 엄청난 또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저는 끝까지 완주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대 보면 좀 색깔이 좀 쾌적한 도시에 해당하는 것이 좀 와닿거든요. 근데 예. 전주에는 여러 가지 전주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근데 쾌적한 도시에 대한 보관 있으신가 좀 주시고. 일단 쾌적한 도시다 하면 제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 열선 문제를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굉장한 그 난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열선 문제의 가장 주 원인을 아파트가 바람길을 막아서 그렇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이게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 평가라는 걸 하는데 지금 바람길 영향 평가라는 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바람길 영향 평가를 통해서 아파트 건축 제한을 하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저희가 늘 하고 있는 나무 심기라든지 도심의 물길 끌어들이는 거라든지 또 이제 옥상 녹화. 옥상 녹화는 도시농업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시민들의 정서적 부분도 굉장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옥상 녹화는 물론 이제 건물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벽면 녹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녹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뿌립니다. 이렇게 그 자동 스프링클러처럼 나와서 물을 뿌리는데 전주는 바람길이 통하지 않는데 물을 뿌리게 되면 오히려 더 고온 다습이 되기 때문에 불쾌치가 더 올라가면서 더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주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주 그 열섬 잡는 것은 그렇게 해서 노력을 좀 하면 좀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의 주범이, 열섬의 주범이 좀 자동차입니다. 이 도심 통행하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그 전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에어컨 이 실외기가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2m, 3m로 올라가면 공중으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빛이 훨씬 적은데, 그게 다 도로변 주변에 이렇게 1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도심 열선을 일으키는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2층, 3층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도심 열선 막는 게 이제 도시를 쾌적화하는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원, 이제 전주에 숲들이 있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빈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 빈집이 한 700채에서 800채 정도가 빈집인데, 그 빈집을 사들여서 거기에 이제 쌈지 이 작은 숲을 만들어서 그 전체를 전주천, 삼천천, 그 다음에 동물원까지 이어지는 도심의 그 생태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축을 만들어서 녹지를 많이 확충을 하게 되면 도심 열섬을 좀 잡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그 쾌적한 환경을 갖는 게 가장 큰 두 가지가 고관입니다. 전주천에 대한 뭐가 없어요? 전주천 예도도 전주천 전주천은 이번에 또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삼천천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전주천 아래쪽으로 지금 보호 막아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 막아진 데 몇 군데가 이제 좀 이제 물이 흐르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데 있는데, 그 보호 문제만 해결하면 뭐 전주천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주천의 유지수가 물이 차 있어야 식물 정서상 좋고 생태계도 잘 원활하게 되는데, 유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적인 얘기는 스마트 하시다고 손님 알 수 있으니까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또 어필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요? 별명이 영국신사 이것도 이거 스마트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김한주 지사님 어차피 선거라는 게 부만 아니면 조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직 선거라는 것이 뭐 지금까지 다 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였고, 그럼 과연 김한주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 오셨는데 또 이제 김승수 이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가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어떤 부담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정미 기자님 왜 웃으세요? 아까요? 너무 기사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남성표가 한 3~4% 높습니다. 해보면. 네. 근데 이제 지사님께서 저를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민감한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지사님도 민감하시고 저도 민감하고 또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이미 지사님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지사님께서 지사님과 같이 이렇게 해온 자체만으로 저는 큰 도움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지사님 옆에서 성공도 받고 실패도 받고, 그래서 그게 저의 자산이고, 선거 과정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분들 출판기념회 때 지사님 안 가셨기 때문에 제 출판기념회 때도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사님도 그걸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 어차피 지금 3선을 안 나오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놓을 바에는 아예 그냥 확실히 다 놓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선거에 개입해서 자꾸 이게 지사님께서 정치적으로 자꾸 시비거리에 휘말린다는 그건 덕이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님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지만 이제 그 정도 그분들은 어차피 저하고 같이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이번 저를 돕기로 했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캠프에 합류하신 분들이 일단 김성수 지사님이 전에 있을 때 본인이 직접 뽑아서 본인이 이렇게 했던 그런 친구들만 지금 영입을 했던 거고, 사실상 지사님하고는 뭐 특별한 도움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투는 없다 이런 얘기시죠? 21일 날 첫날 예비후보 등록하십니까? 첫날 하겠습니다. 그날 이벤트 있으세요? 그날 이벤트 있으세요? 아직은 말씀 못 드립니다.
있긴 만들고 네, 계시는 아니 거니까. 그러진 않고 일단은 뭐 개소식이나 그런 것들은 뒤로 좀 미뤄서 하고요. 제가 좀 시상을 늦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첫날 일찍 하고 많이 뛰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출판기념회가 평일날 있던데요. 특별하게 평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원래 22일 날로 했었는데 네. 이제 이번 출판기념회를 가급적 부담을 안 드리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평일날 하는 게 공무원분들한테 편하실 것 같아요. 안 오실 명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공무원분들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만 출판기념회를 꼭 가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으려면 차라리 평일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평일날로 딱 정리됐습니다. 의도하신 요일이시네요. 예, 그래서 25일 날 장소가 어딘가요? 전북대 삼성 문화. 그것도 약간 변경되신 것 같아요. 예. 운동문화관 그 객석이 있어가지고 인원 들어오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의자가 다 있어가지고 1600, 1600, 2층까지 1600. 15년 전입니다. 1200석에 110만 원. 그거는 생각나는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20일 날 티타임을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좀 출판기념회가 좀 기존 출판기념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20일 날 좀 내일 모레 정도 오셔서 시간 있나요? 10시 반 정도 10시 반 정도에 하면 이건 내리면 새 가시. 아닙니다. 저희들 다 하시죠. 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연주실 다 하고 오셨을 때니 이번 주 말씀하신 거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살살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준비를 어제 예상 질문을 놓고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누가 노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몸으로. 누가 시장님 같아요.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안 되잖아. 나는 이제 하셔야지. 나는 업주지 법주. 나는 그냥 저 자유로운 저 민간인으로서 그냥 무슨 업죠? 예직업, 예직업 상관없어. 그 20일 날 와서 그냥 저 출판기념회가 좀 이번에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교일 날요? 있는 과정을 하나씩 나뉘어야 원래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때 했던 내용은 좀 브리핑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십시오. 네. 박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부장님. 되죠.